빠숑의 세상 답사기. 와, 이거 시그널 음악으로 써야겠다. 예, 제가 존경하는 송사부장님, 송인창 대표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일부 일단은 대단하시죠. 예, 지금 뭐 이분이 투자를 성공했다,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꾸준히 해오셨다는 것들이고 만날 때마다 훨씬 더 큰 그런 또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첫 책이요. 이제 경매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 책을 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빌라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것들 경매하고 있을 때여서 그냥 뭐 경매 완전 생초보였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처음에 경매를 배웠는데 그거 진짜 지금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막 심지어는 뭐 그런 뭐 내용 주면 보내거나 아무튼 그런 좀 사소한 팁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아는. 예. 근데 그 강사들이 무슨 대단한 기술인 척하면서 막 그 숨기려고 하고 그때 그런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경매 기술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경매를 가르치던 강사분들도 모르는 훨씬 더 많은 노하우들과 팁들을 그냥 책에 다 풀어주셨어요. 네, 다 풀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마 경매하신 분들은 아마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전무후무하다고 할까요? 그런 책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거의 모든 사례들과 모든 노하우를 심지어는 서시까지 예, 내용이 오는 서시까지 다 공부해 주셔갖고 그때 아마 거의 진짜 대단한 책이었어요. 예. 네, 저도 처음 경매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고, 맞아요, 폐쇄적이었어요. 네, 이른바 또 고수라고 했던 분들은 이거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초보자들 너무 무시하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마스터하고 나면 이렇게 좀 초보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좀 그런 커뮤니티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행복 재테크가 되었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 빠숑님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또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책이 나왔죠. 2014년도 출간을 했죠. 2014년도에 원고도 마감했었는데 수도권 날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 초보 저자였잖아요. 네. 완전히 초보 저자였었는데 그냥 제 칼럼 몇 번 보시더니 그냥 책 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 저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고맙고 어려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제 주변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갖고 이미 책을 다 써놨어요. 근데 모든 출판사한테 다 뿌립니다. 근데 안 내주세요. 출판사들 웬만한 사람들은. 네. 초보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500권, 1000권을 찍는다 하더라도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진짜 보통 1세를 일반 송사부장 같은 경우는 뭐 1세를 뭐 만 단위로 찍겠지만 한 3000권만 찍어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될 텐데 그거조차 못 파는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대부분 못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첫 책을 냈는데 근데 첫 책부터 그냥 1등을 찍고 시작했어요. 경영경제. 그래서 근데 빠숑님 글을 봤을 때 저는 그 색깔이 뚜렷해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저도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진흙 속에서 이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어서 제가 바로 제안을 드렸었고 제가 좋아했던 제가 좋은 감정을 받으면 독자분들도 분명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또 책으로 거기에서 뭐 전문가 칼럼으로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책으로 또 대중들하고 한번 만나게 됐는데 역시나 또 대중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행복재테크 가장 최고의 스타로 지금 저보다 더 유명하시지 않나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만. 근데 저는 아직도 평생 아마 그건 못 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빠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이제 그 계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빠숑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책을 또 출간해 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권이 나왔는데 아마 그 책이 없었으면은 또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 개정판도 제가 미리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서 제 개정판 됐고 그것도 또 그마저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쓸 때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정말 다 보여주려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서 그냥 사소한까지 다 밀어넣거든요. 근데 이제 송 사무장님은 이제 아마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이 되게 명료하고 간단하고 단단합니다. 굉장히 진짜
진중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제가 알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에서는 글을 제일 잘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챕 그게 18개의 지역이 있는데 한 챕터를 써서 먼저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분당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분당편이 한 20 몇 페이지로 주소 나왔는데 제가 한 48페이지가 들었을 겁니다. 다 잘라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그 다음 편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 편이 나더라고요. 아, 요 정도 쓰면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달렸죠. 그 다음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글 쓰는 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글 쓰는 것들 한번 벤치마킹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 이제 필사 이런 것들도 그냥 보내드리는데 다른 좀 전문 책 같은 경우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은. 그렇죠. 근데 엑시트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읽어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필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잘 쓴 글들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송사문의 책도 다 좋긴 하지만 솔직히 좀 전문적인 책이었는데 네, 이 책만큼은 필사를 해도 정말 좋은 책이다. 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한번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분야나 아니면 경제 분야에서 저자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렇게 필사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추천드려도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서 하세요, 사서. 네.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네. 지금까지 빠숑님 책을 포함해서 25권의 책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거 책을 포함해서. 그런데 모든 책 다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거든요. 또 스테디셀러로 만들었고요. 사실 대부분의 이 저자분들이나 글쓴이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이거를 다 담아내려고 그렇게 욕심이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눈높이 맞추는 것도 정말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독자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다 담아내버리면 오히려 또 그거를 소화시키기에 좀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뿐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좀 지혜로 책들에 대해서 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책이 몇 권 나와? 25권 나온 건가요? 25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건 출판사 역사상 아마 이것도 전무후무일 것 같아요. 네. 모두 10,000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록이거든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도 돼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출판사 다 알잖아요. 메이저들도 다 알고 중소 출판사들도 알고 이제 부동산 책을 내는 출판사는 제가 100% 다 아는데 3,000권 넘는 책도 이 탑인 출판사도 엄청 많고 그것도 안 되는 출판사가 대부분인데 여긴 다 10,000권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출판사가 아니죠. 모든 책이. 거의 20,000권씩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마 다른 출판사에서 보면은 정말 메이저 출판사가 보더라도 이미 메이저가 되셨지만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좀 얘기를. 제가 또 과거에 좀 취해서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랬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근데 여러분도 뭐 빠숑이나 송사무장이 했던 시기는 그때 부동산 불황이었고 살 것들 많고 쌌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냐. 지금 뭘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뭔 사업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희는 운이 좋았고 사이클이 좋았지.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 니네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뭐 가진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랄까 비판하고 세금을 좀 많이 더 부여해야 된다. 오히려 더 억압해야 된다. 규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대로 또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대로 아니면 좀 투자를 실패하신 분은 실패하신 분대로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투자를 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 좀 굉장히 힘든 시기일 텐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들이죠. 시장은 늘 기회가 넘쳐나죠. 내가 그 돈 버는 공부 이런 뭔가의 투자에 대한 공부를 완성하면 시장은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상승장 뭐 시기뿐만 아니라 하락장 시기, 횡보 시기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은 계속 꾸준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을요. 이게 지금 좀 상승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하락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냥 뭐 노골적으로 부동산으로요. 할 거 하나만 딱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분야. 안 그래도 부동산에 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그 내가 유주택자냐 아니면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일단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한 채를 지금 하셔야 되고요. 한 채를 할 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뭐
저평가된 아파트 뭐 그거는 빠숑님께서 정말 잘 해주실 거니까 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되고 네.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은 뭐 청약 시장이 워낙에 좀 괜찮으니까 네. 그럼 청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점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네.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또 평형이나 그런 향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약 시장에 관한 부분 재개발 저는 재개발 물건은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 옆에 아파트로 지어질 그 구역에 관한 것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분석하고 이거 재개발 물건을 잘못하면 뭐 10년 동안 묶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의 좀 이 확정된 부분의 것만 잘 투자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택이 괜찮은 주택이 세팅이 되어 있다 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주거용 물건으로 투자하기에는 우리 규제가 너무 엄격하잖아요. 많아졌고 세금도 많아졌고. 세금이 네. 올해도 많이 나왔는데 네. 내년에는 진짜 세율이 올라가니까 네. 상상 못할 것 점점 더 악소리 나는 그런 주거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내가 주거를 세팅하고 여유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업무용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시점이고요. 이미 진작부터 지금 업무용 부동산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용 부동산 상가를 얘기하면 아니 이 TV 매체를 보면 맨날 공실 얘기 나오고 뭐 폐점 얘기 나오고 이태원 경리단길 이러면서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네, 안 좋은 게 쏟아지는데 네. 무슨 지금 상가를 이 시국에 상가를 하라는 거냐.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가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23개지만 이게 우리가 상가 중에서도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뭐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만 여러분들 뭐 머리를 집에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네요. 이런 생활형에 이렇게 좀 밀접하게 관련된 상가는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 세대가 충분한 그런 곳에 있는 상가를 또 이런 시기에 오히려 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1층 공실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좀 변화의 시기예요. 1층 상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가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을 투입해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그런 점포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건데 자 그런 바뀌어가는 시점에는 또 항상 임대인 측이나 임차인 측 이 두 측에서 다 기회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상가를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없이 그다음에 더 좋은 월세 조건에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가나 사업을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죠. 예. 항상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하락이 되거나 안 좋아지는 시점은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 상가랑 이런 사업체를 하나씩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3곳을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네. 공사를 하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몰라서 안 보이고 위험해 보일 뿐이지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매물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진짜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혹시 알고 계셨으면 그래도 조금 부동산 공부 되신 것들이고요.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지금 좋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행크 에듀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책도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그 분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좀 주택도 무주택자 입장에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상가도 오히려 지금 상가가 어렵다 하지만 그 이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동안 들어가고 싶었던 입지였는데 바닷세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월세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임대 입장에서도 야, 저 1층 내가 노렸었는데 그렇게 안 나가더니 공실이야. 네. 그러면 이제 바닥세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또 세계라는 것들로 좀 잡으셔갖고 또 새로운 또 콘텐츠를 또 채우신다는 얘기인 것들이죠. 네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냥 변화로 가볍게 예를 드릴게요. 네. 지금 올해까지 계속 신문에 나왔던 거는 편의점 점주가 알바생보다 더 적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최저임금 얘기만 딱 나오면 이슈. 그 뉴스는 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야간 타임에 운영했던 편의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야간 타임에 운영했던 편의점도 많이 없어졌고 또 우리 주변에서 김밥 천국 정말 쉽게 봤었는데 김밥 천국에서도 그 아주머니를 고용을 해서 수익 낼 수 없는 이제 그 정도의 이 손익분기점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두 가지 점포는 만약에 좀 안 좋아지는 거고 안 좋아진다고 하면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1층 공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돼가는 건데 반면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무서운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냥 무인 점포, 그쵸, 뭐 그쵸.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 뭐 무인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일반 슈퍼마켓에도 정부에서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는 야간에도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가게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게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점포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점포는 그거는 또 매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바뀜이 되는 시점에 항상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긴 했을 텐데, 뭐 코로나든 여러 가지 문제로 더 빨리 변화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그것들을 좀 먼저 선점하자, 뭐 차지하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양 상가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변화의 측면에서 좀 어떻게 상가 중에서도 어떤 좀 분야가 조금 앞으로 조금 전망이 있을 것 같다고 좀 판단하세요? 상가 분야요? 네,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좀 계속 상가도 다양한 상가를 해오셨잖아요. 예, 처음에 저도 뭐 이렇게 그 커피숍도 하셨었고, 그 차기도 나온 파스쿠치 사례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어린이 수영장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고급 스터디 카페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상가들을 거의 다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 대한 트렌드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떤 상가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궁금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업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직접 사업할 경우에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도 이렇게 좀 사양산업으로 되지 않을 그러니까 필수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업종을 선호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 아이템 선정에 상당히 좀 신중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인 가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예, 거기에서 원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한동안 꽤 유행했었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아이템처럼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동산 나왔죠. 투자에.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과 같이 잠을 자고 화장실 같이 쓰고 이게 정말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남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1인 가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를 저는 기존에 이제 허름한 고시텔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프리미엄 정도 그러니까 쉐어하우스가 원래 좀 허름한 주택을 사서 여러 명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고시텔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프리미엄급으로 제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고시텔에는 단독 화장실이 있고 단독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쉐어하우스랑 여기를 봤을 때 이쪽을 저는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역에 가깝게 있어요. 상업적이니까. 그렇죠. 초역세권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개를 매입을 해서 방이 67개인데 67개요? 네네. 아까 아파트보다 더 많습니다. 이 고시텔 방 67개인데 제가 9억 3천에 매입했어요. 예. 그것밖에 안 해요? 네. 9억 3천에 매입을 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이제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한번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매입했을 당시에는 고시텔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뭐 화재도 많이 나고 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회 진짜
저빈층들이 사는 곳에 네. 좀 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죠. 맞습니다. 거의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병 들고 다니시고 이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서 그 돈 나오면 또 주시고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 정도로 돼 있던 것을 제가 프리미엄으로 바꾸니까 이거를 40만 원대로 올렸어요. 예, 40에서 60만 원 사이로.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거주할 수가 없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입주민의 계층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 분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7개 중에 원래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사는 분들이 많아서 80에서 90%가 되면 만실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63개가 지금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공실이 없어요? 예, 그렇죠. 공실. 이 정도면 거의 만실이죠. 완벽한 만실이죠. 그래서 이 9억 3천을 샀지만 네. 여기에서 월 2,600 이상의 지금 월세가 나오고 상가 7천만 원에 여기 고시텔에서 2,300에 아까 제 상가 임대 수익 말고 이건 얘기한 건 사업 수익으로. 네. 야. 그런데 뭐 그것처럼 고시텔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해서 저는 바로 한 8개를 매입을 했거든요. 제가. 예. 1년도 안 돼서 그 정도 매입하고 이거 제가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또 회원분들께 소개하니까 바로 또 따라. 또 회원분들도 서울이나 각 지방의 고시텔을 매입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따라해서 현금 흐름을 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또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을 하게 되면 지방도 또 분명히 이런 수가 있을 거고, 거기도 대도시가 광역시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고시텔 같은 경우도 저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다가 저 절반동으로. 근데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칙칙하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시절로 바뀌다 보니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걸 또 역전환을, 그러니까 발상에 전환시켜 갖고 그럼 고급으로 가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고급으로 하면 뭐 이게 수요가 바뀌니까요. 입시자가 바뀌니까 관리도 상당히 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질적인 시장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렇게 1인 가구를 하더라도 고급 상품들,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또 30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할까 해서 그냥 여기는 오히려 여성 전용으로만 딱 했는데 여성 전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대기가 또 있고요. 항상. 대기가 있어요? 네. 또 왜냐하면 고시텔은 저는 또 남녀를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해놓는 편인데 30개짜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숨어있는 좀 수요를 찾고 그 수요가 좀 꾸준한 걸 되게 좋아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고시텔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저는 뭐 키즈에 대한 이런 뭐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꾸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즈는 그렇죠. 뭐 실버 키즈는 거의 영원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독서실도 하고 있고 프리미엄 독서실을 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독서실은 일반 독서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시설이 더 좋죠. 그러니까 책상도 좋고 약간 좀 이 닫혀진 공간 말고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쉬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좀 제공하는 애들 스터디 공간도 있고. 네네. 그러네. 스터디 공간까지. 그리고 보면은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제가 꼭 이런 거 하면 스터디 카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고시텔도 뭐 망한 고시텔도 많은데 하는데 그렇죠. 모든 사업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 몇 가지를 갖추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고 몇 가지를 간과하고 그냥 차리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렸던 이런 지금 프리미엄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정말 좋아요. 거기에서. 학군. 그래서 그 학원이 정말 명품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서 거기를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도 많이 보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은 제가 원래 그 자리가 안 나오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제가 낙찰 받아서 거기는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로 해놓고 거기 바로 밑에 층에 2개 밑에 층에가 독서실이 그 지역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독서실보다 조금 더 잘해놓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독서실이 있는데도 그걸 또 만드신 거예요? 네, 와. 그렇죠. 거기 또 대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위층에 해서 제가 딱 만실 채우니까 바로 또 1등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서
굉장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도 갑자기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그렇지만 그렇죠? 그 두 개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저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그만큼 거기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옆에도 조금 더 먼 곳에 생기지만 여기는 초 단위로 또 학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학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이 입지였기 때문에 좀 선택을 했던 거고. 네네. 그다음 지금 제가 또 스터디 카페도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스터디 카페도 주변에 좀 많이 있지만 제가 하면 다른 곳에 좀 없는 부분까지 갖춰서 하게 되면은 또 좀 채울 수 있는 부분 학생들도 수요는 꾸준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좀 공부하는 수요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1인 가구 수요도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지겠죠. 잘만 찾아보면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업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대부분 많이 힘들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고시텔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아이템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고시텔로 나와 있는 매물을 사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손을 흔들거든요. 여기에 한의원이 있거나 병원이 있거나 하면은 되게 좋게 보는데 이런 업종이 있으면은 손사래를 쳐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한의원하고 병원 폐점률이 더 높거든요. 훨씬 더. 많죠. 지금. 예. 고시원은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계속 해가는 건데 오히려 또 거기에 바닥 권리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월세가 연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오히려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또 관리할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을 공부하면 상가 투자도 조금 더 쉬워지고 네네. 이런 상가를 또 이해하게 되면 또 사업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결국은 이제 사업 단계까지 가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사업까지 덧붙이니까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또 부동산 공부가 또 많이 돼 있잖아요. 워낙 또 부동산 한동안 공부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으로 이제 돌파구를 못 찾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네. 여기다가 사업적인 것들을 덧붙임으로써 네.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거네요. 뭐 돈 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네. 이렇게 나는 지금 취업 한 곳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 적은 돈으로도 뭐 2천이 안 되는 돈으로도 이 몇백이 나오게끔 지금 이렇게 매월 순수익 몇백만 원이 나올 수 있게끔 또 세팅하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네. 뭘로 세팅하셨습니까? 아까 그 무인 점포. 무인 점포. 네네네. 무인 점포. 네, 그런 걸로도 실제 보이지 않는 수요를 찾아내서 네네. 생각 공실이 워낙 많으니까 좋은 조건을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 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인건비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데 인건비 부분들을 제외하고 돼서 영업만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런 셈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결국은 야, 그럼 입지 공부 좀 되고 그 입지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만 캐치하고 가게 되면은 그 시설물 그 상가를 어떻게 공급할 것만 공부하고 공급하게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일단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만 공부하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아니라 그 네이버 사업의 신 카페에 가보시면 네. 거기에 제가 했던 성공 사례 말고도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이 창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거든요. 네. 또 그렇게 조사했던 자료, 현재 그 운영을 하면서 하는 에피소드 그런 부분까지 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부분이 전업 창업자가 아니라 직장인들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장사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 점포를 차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점포를 차렸어도 거기에 다른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포를 만드는 거를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는 내가 하는 거고 네. 사업은 남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업의 신이요? 사이트가 네이버 카페. 네이버 사업의 신. 네, 네이버 카페 사업의 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옛날 생각이 새록 생각나요. 제가 행복 재테크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면 검색통에 들어갔는데 정말 거기 있는 회원들의 자기 사례들
그렇죠. 예, 그 경험담. 맞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이거? 경험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경험담이 전 정말 좋았거든요. 네. 웬만한 책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신에도 본인이 이런 시스템 사업으로 성공했던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무료인가요, 여기? 카페 가입? 네, 무료입니다. 모든 정보도 다 무료 제공이고요. 예. 네, 그런데 항상 보면 가장 크게 성공한 분들 말고 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도전해서 성공하는 걸 보면은 더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와, 결국은 지금 부동산 분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사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많은 팁들을 좀 주고 계시네요. 정말 지금 저렴한 비용 몇천 가지고도 월 몇백씩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례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더 큰 금액이 나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업종이 어렵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입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또 새롭게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결국 사업을 해야겠네요. 지금 사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임차인분들이 뭐 세탁소라고 하면 네. 이 옷 펴는 기술, 그다음 옷가게, 정육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임차인분들이 기술을 네.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를 시스템을 다 너무 잘 갖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내가 고급 기술이 없어도 사업을 하기 정말 수월한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인이 마케팅도 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관심을 두는 분은 내가 월급에 그냥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이 몇 억짜리 상가를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또 사업장을 또 세팅해서 그렇죠. 이거 약간 좀 부자에 또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또 상가가 비싸면 상가 사지 않고 그냥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팅하고 전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임차로도 돈을 네.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과 돈, 부자는 몇십억이 아니라 매월 현금 흐름을 얼마를 갖느냐로 지금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임차인 들어가서 그 사업장 세팅으로도 충분히 그 현금 그렇죠. 흐름을 만들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취한 다음에 또 부동산을 나중에 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중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하던 그 건물을 네. 사실 수도 있는 것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예. 오늘 뭐 정말 뭐 일단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사업의 신이란 카페도 행복재택에 더 사는 사례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사무장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 들으니까 또 감동이라든지 이해도가 배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책에서 많이 풀어주긴 하셨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이 방송을 생각보다 2030 분도 많이 듣고 계신데 네. 제가 가끔 자담회 같은 걸 해요. 간담회 하는데 네. 그냥 포기하고 가세요.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네. 뭔가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계속 계약직 뭐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월급 뭐 200만 원 미만을 받는 2030들이 아직도 많은데 네. 그분들이 좀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조언을 주시면 선배로서 네.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엑시트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제가 프롤로그에도 적어놨지만 저는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저로 돌려놓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집도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말 그대로 0에서 시작하고 지금 이제 딱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열정으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엑시트라고 했던 이 책보다 더 이상의 책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분들이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이거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모든 이런 지혜와 생각을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좀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마인드고 멘탈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 먹어서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지. 사실 내가 마음 먹고 한다고 하면 강한 멘탈만 만들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만약에 20대 저도 지금 제대로 취업을 못해서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1년에 하루도 쉰 적이 없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힘든 업종이었어요. 힘든 업종이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일단 희망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나씩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갔었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종잣돈을 모으고요. 이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만 완성하시면 돼요. 예, 딱 두 가지예요. 종잣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를 완성하고 인생에서 이 시기를 갖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만큼 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도 한 3년도 안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2년, 3년 내에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독한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만 견뎌낸다 하면 사실 앞으로 인생은 뭐 100세 이상을 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주식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5%, 6% 뭐 번다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내 돈을 차곡차곡 잃지 않게 모아가고요. 그리고 내 공부를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만 완성해두면 그 돈을 불리는 거에서는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템포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가 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증거를 확인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제 큰 감동을 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기는 늘 있었던 것 같고요. 책에 에필로그도 나와 있지만 이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반복될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언제 이 위기가 끝나냐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 것인지 이런 종잣돈을 불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종잣돈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 일장이 마음가짐을 갖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미 기성세대 분들, 이제 4050 분들도 그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사업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말씀.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노골적인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사업의 신이라는 사이트도 좋고 행복재테크도 좋고요. 일단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새로운 재테크의 세계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나이가 중요하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0대도 할 수 있고요. 60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맞습니다. 오늘 방송과 이 책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장 또 크게 성공하신 저보다 더 유명하신 빠숑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빠숑의 세상 답사기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다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멋진 인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분과 방송합니다. 이런 분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해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 맞죠, 그러면? 완전 성공하셨죠.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제가 또 긴급한 위기가 있을 때 조언을 또 구하려고 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함께 좀 나와주세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